자, 볼까? 1번에 봅시다. 가는 A에서 B가 들어갔더니 C가 만들어졌지? 그러면 B가 들어갔으니까 A가 반응물 또는 기질이 될 거고 A가 효소, C가 효기복이 됩니다. 그럼 나에서 감소하는 기억이 반응물, 니은 디귿 중에 요 나이키, 니은이 효소라고 했었지? 그럼 디귿이 효기복입니다. 보기에 기억 맞고 니은, 디귿 쓴 효기복이잖아. 효기복 농도가 높다라는 건 곧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었지? B랑 했으니까 니은 맞고 활성화 에너지는 이거 지금 맞아 아니야? 언제나 같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언제가 높다 낮다 볼 필요가 없어요. 답은 2번. 자, 밑에 2번의 기억도 마찬가지 합체됐네. 효기복.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쪼개졌지? 일종의 이화작용.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의 양은 S2일 때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요 효기복의 양은 결국 언제가 많냐라는 거, 언제가 속도 빠르냐랑 똑같은 말이잖아. S2가 속도 더 위쪽에 있지? 더 빠르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 활성화 에너지 S1이나 S2나 같다고 고민할 필요 없이 틀렸고 디귿 S2 이후에 속도가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효소가 기지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뭐라 표현한다 했지? 호화 상태다라고 했었지? 기억과 디귿 다 3번이고요. 자, 오른쪽 문제 3번에 시험관 A, B, C 중에서 A는 간을 안 넣었어. 그 다음에 B는 생간, C는 입힌간. 그럼 생간 안에만 반응하겠지? 그럼 밑에 보기 기억에 생간을 넣으면 산소기체 나오니까 산소 확인할 수 있는 거 불씨 잘 탄다. 맞는 말이고 이은에 생간을 많이 넣으면 기포도 많이 발생한다. 맞나요? 호영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 틀렸어. 생간을 많이 넣는 거 상관없지. 효소의 양을 많이 넣는 거 상관없고 뭐를 많이 해야 돼? 과산화수소를 많이 넣어야 반응물을 많이 넣어야 산소가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생간은 상관없습니다. 효소는 속도만 조절하니까. 다음 디귿 효소가 재사용하는 거 알 수 있다. 또 기포 발생했으니까 답 3번이고 4번에 용준아 효소 활용은 이시 아닌 거 몇 번 같아? 3번. 3번 이건 표면적 넓혀지는 원리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 뒷장에 5번에 보면 X의 기억이 들어가서 니은이 되었지? 그럼 기억은 반응물 또는 기질이고 니은이 효기고 디귿이 쪼개졌네. 얘가 생성물이야. 나에서 그래프 보니까 시간이 지날 때 디귿의 총량이니까 결국 뭐 묻는 거야? 디귿은 생성물의 양을 묻는 거고 양은 다르게 말하면 생성물의 농도잖아. 이건 속도 그래프 아니고 농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T2일 때 얘들아 A를 추가했더니 생성물 양이 늘어났어. 요때 들어간 A는 효소가 들어간 거야? 아니면 반응물이 들어간 거야? 효소랑 상관없이 요 농도가 일정해졌던 반응 종결이었는데 반응물을 떠넣었으니까 또 반응이 진행된 거지. 여기는 반응물을 추가로 넣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반응물이니까 A는 기억이라고 해야 되겠지? 자, 공이 기억에 A는 효소 아니죠? 반응물이니까 틀렸고 니은 가에서 니은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라고 있어. 효기복의 농도 증가하면 효소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요거는 상관없죠. 반응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내려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 했지? 니은 틀렸고 남은 거는 3번밖에 안 나왔네. 기억과 결합하지 않은 안은 X의 수. 그러니까 반응물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의 수를 물었는데 그러니까 T1과 T2 시점을 봐봐. T1과 T2를 보면 얘는 지금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반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잖아. 근데 T2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는 건 뭐 되었다? 반응이 종료되었다. 여기에서 효기복은 있어 없어? 여기에서 비율이 0이잖아. 속도 0이니까 효소기질 복합체가 없다. 0이지. 그 말은 뭐만 있어? 효소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 다 끝났으니까 여기 효소가 다 존재하는데 T1은 지금 반응하고 있으니까 효소랑 반응과 결합해서 효기복이 일정량이 있겠지. 0이라고 하시면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자, 어쨌든 얘는 효소랑 기지가 결합해 있는 상태. T는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는 상태. T1보다 T2가 훨씬 더 효소 양이 많겠지. 얘는 지금 효기복으로 존재하니까 효소 양이 좀 적을 거고 이 효기복이 하나도 없으니까 온전히 효소만 있을 거고 결합하지 않는 효소. 그래서 T3가 더 크니까 1보다 크다? 맞죠?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마무리된 거고 6번은 살짝 맛보기하고 맞췄잖아. 6번에 기억이 줄, 이게 DNA였지? 니은이 히포 단백질이고 디귿이 염색체입니다. 옳지 않은 것. 쌤이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다 3개요. 그래서 틀린 거 3개. 찾아보면 DNA는 이중가성 구조다? 맞고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다? 맞지? 그 다음에 3번에 DNA는 AGC T잖아. U가 아니고. 그래서 3번 틀렸고
타이밍 있어야 되죠? 그럼 4번에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맞고 펩타이드 결합하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6번에 세포가 분열 끝나면 염색체 볼 수 있다. 맞아? 분열이 끝나면 염색사로 돌아가잖아. 분열 시기에 염색체가 보이는 거지. 6번 틀렸죠? 그 다음 7번에 DNA는 염기 서열의 정보를 저장한다. 맞죠? 그 다음 8번에 하나의 DNA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어?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 했잖아. 특정 부분들이 유전자니까 8번 틀렸고 기업과 리을 합쳐서 뉴클레오솜이라고 썼지. 3, 6, 8번입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 어디서 읽어서요. 그래서 넘어가고 가요. 대신에 다음 중 있으니까 공부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55쪽. 얘는 우리 암기보다는 이해를 많이 해야 돼. 물론 암기도 뭐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흐름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해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야. 일단은 우리 유전자, 뭐 단백질, 뭐 염색체 이런 단어들 하나씩 보면 먼저 형질부터 볼까? 형질이라고 하면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모양이나 성질을 형질한다. 모양과 성질을 줄임말이 형질이야. 형태와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피부 색도 형질이 될 수 있고 눈동자 색깔도 형질이 될 수 있고 나를 드러내는 것들은 다 형질이야.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혈액형은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 근데 혈액형도 쌤의 형질. 그러니까 뭐 성격도 형질.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다 형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형질이 뭘로 표현이 되게? 우리가 뭘로 나타나는 것 같아? 모습. 쌤의 수분을 쫙 빼면 뭐 남을까? 대부분. 우리 몸은 물, 간, 지나고 있잖아. 뭐가 제일 많아? 단백질이 제일 많지. 쌤이 효소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항체도 다 단백질로 표현하니까 이 모든 형질은 뭘로 표현이 되냐면 단백질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대부분 단백질이잖아. 그러면 쌤이 코나 입술도 다 단백질이니까 오똑한 단백질, 앵두 같은 단백질 예시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건 보통 단백질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 DNA에 저장되어 있대. 뭐가? 유전 정보가. 근데 이 유전 정보가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라면 그럼 다시 말하면 아까 형질은 단백질에 의해 나타나는 거니까 이 유전 정보는 뭐에 대한 정보야? 단백질에 대한 정보야.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를 배우잖아. 일반적으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잖아. 근데 좀 더 풀어서 DNA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라고 하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돼.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 볼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염색체를 확대하면 염색체 안에 진짜 유전 물질이 누구라 했었지? DNA라고 했었지? 근데 좀 DNA. 근데 DNA랑 또 뭐가 같이 뗐어? 히스톤 단백질이 같이 떼잖아. 진짜 유전 물질은 DNA라고 했었고 DNA 특정 부분들은 뭐라고 했었어? 유전자라고 하는 거 했었지? 유전자 특정 부분들. 근데 물론 의미 없는 염기 서열도 있다. 그런 건 비유전자라고 한다 했어요.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 DNA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유전자 A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쌤이 아밀레이스를 만드는 유전 정보 등등이 있겠지. 이 유전자를 다시 확대해보면 형질 발현에 관한 단백질 A, 이 A를 만드는 정보가 있고 단백질 B를 만드는 정보가 있으니까 다시 똑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질이 결정돼? 부모님한테 이런 DNA를 받았으면 그렇죠? 밑에 갈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DNA에 따라서 결국 그 유전자에 따라서 형질이 결정됩니다. 자, 이 글은 계속 볼게요. 2장 넘어가보자. 자, 생물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유전자의 정보가 뭐를 합성한다고? 효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뭐를 합성해? 단백질을 합성해. 이 단백질을 만들어야 단백질에 의해 뭐가 나타나? 우리의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 유전자, 단백질, 형질의 관계를 다시 형질이 표현될 때 우리의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뭘로 표현된다?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그게 표현이 된다. 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다고? 유전자에 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어떤 단백질에서 정보를 만들면 이 단백질로 표현이 돼서 우리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흐름을 지금 보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자 예시 중에 눈동자 색깔 예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갈색 눈동자랑 파란색 눈동자 이거 일종 형질이지? 근데 약간 동양인들은 갈색이 많고 서양인들은 파란색이 많잖아. 이 형질이 다른 이유는 단백질의 양이 달라서인데 멜라닌 들어본 적 있지? 멜라닌이 일종의 색소 단백질이야. 어떤 색깔? 검은색. 진한 검은색 흑갈색의 색소 단백질이거든. 동양인들은 이런 멜라닌 색소가 많으니까 갈색으로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멜라닌 색소가 별로 없으니까 갈색이 덮이지 못해서 파란색이 드러나는 거야. 그럼 이 색소 양의 차이는 뭐에 의해 결정된 거냐면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의 양의 차이인 거야. 그럼 이 양의 차이는 결국 뭐에 의해 결정된 거야? 눈동자 색깔과 관련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 거지. 근데 보통 이 유전자가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그림은 이 유전자는 뭐에 대한 정보야?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 합성 효소가 많으니까 색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갈색으로 드러난 거. 얘는 처음부터 적은 양을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라는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 효소에 따라서 파란색이 드러난 겁니다. 요 흐름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즉 이 그림은 이 유전자에 의해서 효소를 먼저 만들었고 이 효소가 또 단백질을 만들어서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건너뛰는 단계도 있고 중간 단계 거치는 단계도 있는데 얘는 지금 중간 단계 거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으면 밑에 보겠습니다. 풀어봐.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O, X. 동료는 O일까 X일까? 순간. 왜? 고송했으니까 잘 찍었어. 멜라닌 요 색소를 합성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얘를 갖고 있어 있잖아.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지. 효소는 말이 없잖아.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쌤 항상 그 유전자는 어떤 합성 효소를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림을 해석해야 돼. 어떤 그림 이런 효소 그림이 없잖아? 그러면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에 의해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눈동자 색깔은 효소가 뭔지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효소 때문에 색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림이 없다. 그럼 그냥 보통 단백질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 효소도 단백질이잖아. 색소도 단백질이니까 요거 많이 틀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효소에 대한 정보예요. 자, 이거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쭉 이어가면 유전자에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지. 기능을 못하니까 형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지. 일종의 병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유전 질환이라고 해. 그 관련된 예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슴의 색깔은 갈색이잖아. 근데 지금 흰색인데 이 흰색 사슴은 흰색으로 염색한 걸까? 갈색은 표현이 안 됐다라는 거 멜라닌 색소가 없다는 거잖아. 나 너희 사슴 말고 백호 알지? 그 쌤 말고 백호쌤 말고 흰색 호랑이 있잖아. 사람들도 이런 병이 있는데 혹시 알아? 알비노증이라고 해서 색소가 없어서 머리카락도 흰색, 눈썹도 살짝 흰색, 눈동자 색깔도 좀 허여멀건하고 이렇게 다 흰색이야. 나 본 적 있어? 알비노증.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멜라닌 색소가 없어. 왜 없냐면 그걸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없거든. 왜 없어? 원래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ATT였다. 근데 우연히 뭐 돌연변이가 생겨서 아니 자외선이쬐어서 어쨌든 T가 사라졌거나 그 대신 뭐 G가 바뀌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연기 서열이 달라지니까 이 정보를 못 만들겠지. 이거 못 만들면 색소도 안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하얗게 드러나는 거야. 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딱 연기 하나 없어서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쌤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유전자에 의해서 합성되는 뭐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형질이 달라진다. 근데 이 백사슴은 아기를 만들었을 때 계속 흰색 사슴일까 아니면 다른 색이 될 수도 있을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만약에 다른 그 옆에 누구랑 교배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얘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합성효소 유전자가 없지. 그럼 그 아이는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없잖아. 그럼 계속해서 유전병이 되겠지. 맞지?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걸 유전병, 유전질환이 발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런 건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문제 하나 풀어보자. 각각의 눈꺼풀 모양 유전자와 색 유전자가 있고
있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그럼 기억까지는 모두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나요? 단백질이니까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다. 맞겠지? 그 다음에 눈꺼풀 모양 유전자는 DNA 특정 부분에 있다. 맞지? 자, 디귿 잘 읽어봐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유전자에는 기억을 구성하는 단위체. 이 단위체가 누군데?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종류랑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게 아까 쌤이 DNA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다 했잖아? 사실 이제 뒤에서 할 말인데 단백질을 덧붙여서 말하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순서가 뭐였는지에 따라 단백질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다를 덧붙이면 아미노산 종류와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럼 이거 O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뒤에 말은 맞는데 이거 X거든? 왜 틀렸냐면 색 유전자 물었잖아. 색 유전자 물었으면 뭐라고 해야 돼? 니은이라고 하지. 니은을 구성한다고 했잖아. 모양이 기억이지. 또 뒤에는 나중에 나 이거 많이 하다 보면 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오라고 할 거거든. 근데 앞에 저거 때문에 틀려서 온 애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잘 보기. 자, 밑에 2번 문제 볼까? 그럼 A는 DNA야? DNA가 아니고 특정 부분을 원한다 했지? 영아? 유전자. 유전자는 뭐에 대한 정보가 있다 했죠? 단백질. 그럼 P는 단백질일 거 아니야. 이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지 봤더니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단백질이네. 뭐 일종의 효소 같은 거였겠지? 물질 대사하고 있으니까. 그럼 기억. AN은 B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고 B는 흰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단백질이다. 맞지? 디귿. A에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B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흰색을 나타낼 것이다. 흰색을 빨간색으로 바꾸지 못할 거 아니야. 유전자 때문에 단백질이 안 만들어졌고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 이 기능을 못하니까 이 곱슬 흰색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 맞는 말. 자, 5입니다. 자, 잘했고. 자, 여기 이제부터가 진짜 본문이야. 이거야. 이런 정보의 흐름. 우리 제목은 그냥 정보의 흐름. 여기도 두 번째 소단은 이런 정보의 흐름. 여기가 중요해. 자, 1번은 생명 중심 원리. 나 별표 치고 갈까? 요거 단답형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세포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진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한 원리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고, 요거 단답형 문제로 많이 내요. 근데 생명 중심 원리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 라고 하면 미리 기억할게. 이렇게 적으면 돼.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된다 라고 하면 돼. 요거 이제 서술용어 잘 나오니까 한 문장은 그냥 째로 외워놓으세요. 이 문장에서 또 이걸 뭐라고 하냐 하고 생명 중심 원리. 생명 중심 원리가 뭔데? 라고 하면 이 문장을 적어주면 돼요. 자, 일단 생명 중심 원리를 말한 과학자 이름은 크릭이라는 과학자인데 유명해서 경신고에서 이거 누가 말했어? 라고 물어본 적도 있긴 있어요. 크릭이 왓슨이란 과학자랑 함께 DNA가 이게 무슨 구조인지 밝혀낸 사람이고 이분의 이중나선 구조다 라고 말한 사람인데 그냥 그 DNA 구조를 밝혀내고 끝난 게 아니고 조금 더 연구를 했어. DNA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라고 했잖아. 뭐에 대한 정보? 단백질에 대한 정보. 근데 이 단백질이 결국 우리의 뭐를 드러낸다? 형질을 나타낸다라고 했지? 그럼 이 DNA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DNA 염기 A, T, G, C, C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모여야 되잖아. 그 중간에 연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흐름이 궁금했었고 그거를 밝혀낸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보면 일단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DNA 연기를 보고 단백질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 단백질을 만드는데 리보솜이 필요하지. 리보솜이 단백질 만들려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게 누구야? 리노산이지.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무슨 결합해야 돼? 펩타이드 결합해야 되지. 이 아미노산의 뭐에 따라 단백질은 달라질 수 있다. 개, 종, 순. 개수, 종류, 순서. 개수 정면 적고 종류 정면 적다고 생각해볼게. 만약에 얘가 1, 2, 3이 왔어. 이거랑 1, 3, 2가 왔어. 순서가 다르지. 그러면 같은 종류의 단백질이야?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야? 다른 종류잖아. 그럼 이 순서도 리보솜이 결정하는 걸까? 이 순서가 어디 들어있어? DNA 속에 들어있지. 이것까지 결정하는 거는. 자, 그럼 이 DNA 속에 요 염기 서열의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보고 얘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리보솜이 뭘 봐야 되냐면 요 DNA에서 이 단백질 만들 수 있는 이 유전자의 설계도를 봐야 돼. 그럼 둘이가 뭐 해야 돼?
만나야지. DNA에 있는 정보를 보고 얘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자 DNA는 어디 속에 들어있어? 얘는 핵 속에 들어있잖아. 맞지? 리보솜은 어디 속에 들어있어? 핵 밖에. 핵 밖을 뭐라고 해? 세포질에 있지. 자 이게 전체로 세포라고 하면 그 안에 한 번 더 핵 안에 더 감싸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둘이 만날 수가 없어. 자 그럼 DNA가 이제 나와야 돼.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DNA가 너무 커. 완전 고분자로 나가기가 어려워. 구멍이 있긴 한데 이 핵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단 나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일단 얘가 유전 정보의 원본이잖아. 원본인데 나가서 뿌여버리면 원본 손실될 우려가 있지? 위험부담이 너무 커. 그러니까 뭘 만들어? 사실 이 정보만 필요하거든. 오늘 너가 책을 놔두고 오면 쌤이 전체 다 복사할 필요 없이 오늘 내용만 복사해주면 되잖아? 이것만 필요하니까 이것만 못 뜨면 돼. 복사본 하나 만들면 돼. 이게 뭐라고 했지? 얘가 RNA야, 복사본. 요 RNA 복사본을 만들어서 얘는 크게 작으니까 핵폭만 빠져나가. 그리고 누구한테 가? 리보솜한테 갑니다. 그럼 리보솜이 RNA 연기를 보고 A, U, G, C 이런 식으로 쭉쭉 있어. 이걸 보고 해석을 하는 거야. 알아서 1, 2, 3 아니고 1, 3이었구나 라고 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런 흐름을 생명중심원리라고 해요. 다시 정리하면 DNA 속에 들어있었던 정보였는데 뭘로 표현돼야 돼? 단백질로 표현돼야 돼. 근데 누구를 거친다? 직접 못 나가니까 RNA를 거칩니다. 유전 정보는 DNA에서 뭐를 거쳐?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돼요. 처음에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걸 단백질이라고 안 적고 리보솜이라고 적어. RNA는 리보솜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정보가 단백질로 표현된 거니까 정보는 단백질로 전달되는 거예요. 리보솜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DNA에서 RNA로 가는 과정. 요 부분은 복사 떴다 했지 진짜 복사라고 하진 않겠죠? 요 복사 뜨는 과정을 뭐라냐면 전사라고 하고, 전사 죽은 게 아니야. 전사. 자, 그 다음에 요 전사된 RNA가 리보솜을 줬는데 리보솜이 A, U, G, C, C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 1, 3이구나 해석해야 되지. 영어 원서 번역하듯이 해석하듯이. 자, 이 연기를 아미노산 가지고 오는 작업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 그다음 전사랑 번역 단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렇게 적어볼까?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 DNA가 핵 밖에 못 나오니까 핵 속에서 일어나야 돼. 핵.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 RNA가 핵 밖에 빠져나왔으니까 인서야 어디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세포질. 세포 안으로 하면 돼요.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자, 적었죠? 요거는 핵, 얘는 세포질. 근데 혹시 학교에서 세균을 배우잖아? 세균은 핵이 있어 없어? 핵이 없잖아. 그러면 전사 핵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모두 다 세포질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핵이 있으니까 핵,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하면 이 그림 봐봐. 이 DNA 속의 특정 부분을 복사를 떠서 이 RNA가 핵 밖을 빠져나가지 지렁이처럼 쭉 나가서 누구한테 가냐면 리보솜한테 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보솜은 굉장히 작은 알갱이잖아. 근데 이걸 또 확대해보면 큰 대단위치가 있고 작은 소단위치가 있어. 그래서 요 사이에 RNA가 지나가. 스캔을 쭉 뜨는 거야. A, U, U, G, C, C 이걸 보고 지가 갑자기 번뜩이면서 아미노산 7 갖고 와, 8 갖고 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너희가 고기를 많이 먹잖아. 분해를 해놨겠지. 세포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아미노산 7을 갖고 오면 7, 그 다음에 5를 갖고 오면 5에서 염려를 하는데 누가 갖고 오냐? 요거 빵 셔틀처럼 아미노산 셔틀이 따로 있어. 이 운반 RNA라고 해서 여기 그림은 없지만 트랜스퍼 RNA, tRNA라고 해서 이 RNA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가지고 가주면 5, 얘는 해석만 하면 돼. 그 다음 3 갖고 와, 3 갖고 와. 그런 식으로 갖고 와서 연결합니다. 무슨 결합해? 펩타이드 결합. 그럼 사실은 단백질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거고 나중에 입체 구조가 되겠지? 편해서 단백질이라고 해요. 어쨌든 아미노산 가지고 가주는 건 tRNA고, 그럼 요 RNA 있지? 이 RNA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복사해서 전달해줬으니까 이거를 그냥 전달해줬잖아. 메신저 역할을 한다 해서 얘가 mRNA라고 합니다. mRNA. 그래서 RNA 종류를 되게 다 알려준 학교가 있는데 복사 뜬 RNA가 요 소문자로 보통 적어요. mRNA이고, 이걸 쭉 해석할 때 아미노산 갖고 가는 셔틀 RNA가 트랜스퍼 RNA, tRNA이고, 그리고 이 리보솜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백질과 rRNA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보솜 RNA가 있어. RNA 3총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학교에서 3개 중에서 요거는 설명할 확률이 높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앞에 mRNA 적혀있으면 이거 맥도날드 굿이 아니고 그냥 메신저 RNA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몰라도 이렇게 mRNA를 한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사랑 번역 큰으로 다 설명했고 이제 쭉 정리를 할 건데 54쪽에 어떻게 이 연기를 보고 리보솜이 암유선 가지고 오는지 유전 암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한 번만 정리해볼까? 자, 일단 먼저 DNA가 있고요. DNA 유전 정보가 직접 못 나가니까 복사본을 봅니다. 복사본 RNA 만들어요. 자, 이 RNA가 이제 뜻밖의 리보솜한테 가겠지. 그래서 뭘 만들어 달라고 해? 단백질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DNA에 있던 정보가 RNA로 바뀌는 과정은 뭘 한다? 이걸 전사라고 하고 전사된 RNA가 핵 밖에 빠져나가서 리보솜한테 단백질 만들어줘 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핵에서 일어난다.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 핵 밖에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서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와서 리보솜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미노산 3개니까 펩타이드 결합 몇 개? 2개. 물 몇 개 빠져나와? 2개 빠져나와.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다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좀 적어볼게. 예를 들어 DNA가 ATP, GCC, TH가 있었다. 라고 해볼게. 그럼 밑에 3부속으로 결합해야 되니까 밑에 뭐가 써야 돼? T, AA, 그리고 C, G, G, 그리고 A, T, C가 있어야 되겠지? 자, 근데 이 두 개 중에 사실 진짜 의미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닥은 한 가닥밖에 없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닥을 예라고 해줄게. 이런 가닥을 뭐라 하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합니다. 주형 가닥. 얘는 비주형 가닥.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오만 덮어놨다 생각하면 돼. 얘가 진짜 정보야. 이 정보를 얘한테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못 가니까 복사를 빼야 되잖아. 복사라고 안 하고 전사라고 한다는 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얘도 마찬가지로 상부적인 연기를 갖고 와. 그럼 말해볼까? TAA가 왔으면 여기 뭐라고 하면 돼? A, TT로 말할 수 없지. RNA는 T가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 U라고 하면 돼. A, U, U. 그다음 밑에는 G, C, C. 그리고 T가 아니고 U, A, G가 와서 얘가 이제 리보솜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요 리보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 원래는 이 연기를 3개씩 끊어서 이게 암호화된 코드 연기인데 이 TAA가 암노산을 불러오는 정보거든. 암노산을 총 몇 개를 불러야 돼? 암노산 종류가 총 몇 개 있지? 20종류 있었으니까 20개 중 하나 불러야 되잖아. 예를 들어 볼게. TAA가 예를 들어 1을 불러오는 정보였고 C, G, G가 5를 불러온 정보의 4시예요. A, T, C가 3을 불러온 정보다 라고 생각해볼게. 얘가 얘를 불러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직접 못 나가니까 이거 복사 떠서 얘가 얘를 불러오는 거야 지금. 근데 이때 이 불러오는 이 암호명을 뭐라 부르냐면 얘가 지금 연기 3개가 하나의 조합으로 암호화된 거거든. 연기 3개가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3연기 조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경제는 코드잖아. 암호화된 코드라고 하는데 3개 있다 했잖아. 이걸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 3연기 조합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거나 트리플렛 코드. 근데 이 트리플렛 코드가 직접 나갈 수가 없다 했잖아. 그래서 복사를 떴는데 다르게 생겼지. 그럼 얘를 코드라고 말하면 돼? 다르게 생겼는데 코드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건 좀 짭이잖아. 짭. 그러니까 코드라고 안 하고 코돈이라고 해. 코돈. 머니 할 때 코돈. 이건 또 트리플렛 코돈이라고 안 하고 그냥 생략해서 코돈이라고 말했어. 근데 DNA 암호는 코드라고 하면 안 되고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야 돼. 아니면 3연기 조합. 근데 또 웃긴 게 RNA도 연기 3개 있는데 이것도 3연기 조합. 이 말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3연기 조합하면 트리플렛 코드, 얘는 코돈. 자, 다시 돌아가서 원래 트리플렛 코드 TAA가 여기를 지정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AU가 대신 얘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럼 리보솜이 똑똑해서 AU를 보고 아 원래 진짜 코드는 TAA구나 라고 알아서 해석해서 이를 갖고 옵니다. 코드는 GCC 보면 아 원래 코드는 CGG구나 생각해서 모두 알아서 가지고 온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 아몬과 아미노산을 불러오게 되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요 흐름인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하나 정리를 해보면 봐봐.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었다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유전 정보를 좀 풀어서 말하면 뭐에 대한 정보라고 썼어? 결국 단백질 만드는 정보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정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시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지금 TAACGG ATC가 아니고 이 ATC가 앞으로 갔다라고 생각해줘. 그럼 염기설이 바뀌었다는 건 1로 3이 아니고 3위로 갔다는 거잖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더 풀면 무슨 배열 순서? 이름이 뭔데?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였던 거야.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 염기서열이 바뀌었다? 아미노산 순서가 바뀐다. 그럼 만들어진 단백질이 바뀐다. 그럼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앞으로 통과를 배웠으니까 좀 있어 보이게. 너희가 DNA 하면은 뭘 떠올려? 유전 정보 저장 이건 일반인들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DNA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빈칸 정리를 해볼까? 우리 DNA 유전 정보, 유전 부호는 DNA 염기 서열, ATGC 요 순서랑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연결해주는 부호인데 이 DNA가 염기 4종류를 가지고 연속된 3개의 염기로 암호를 만듭니다. 3개의 염기. 이거를 3영인 조합 또는 트리플렛 후드한다. 그래서 이 특종의 3영인 조합이 특정 아미노산을 불러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냥 병력적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야 단백질이 달라지니까. 유전 부호는 합성되는 단백질의 뭐를 결정한다. 이 염기가 결국 특정 아미노산을 불러오는 거잖아.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겨야지. 얘들아. 왜 하필 아몬은 3개씩 뜨는가? 왜 하필 유전 부호가 3자릿수일까? 3개의 염기인 이유. 자, 이것도 서술형으로 그냥 물어. 너희가 적어야 될 문장이 진짜 길어. 이걸 나중에 좀 너희만의 문장을 좀 정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해를 먼저 보자면 우리 ATGC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암호를 만들어야 돼. 이 암호는 뭐를 불러와야 돼? 아미노산을 불러와야 돼. 맞지? 아미노산은 몇 종류? 20종류. 네, ATGC 몇 종류? 4종류. 그럼 적어도 유전 암호가 몇 개 이상 돼야 된다? 얘를 다 불러야 되니까 20개 이상은 돼야 되지. 만약에 한 자리로 암호를 만들면 자 A 입력하면 미구성이 아미노산 1을 가지고 T 부르면 뭐 2를 바꾸고 이렇게 할 때 4개밖에 못 불러오잖아. ATGC 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20개를 부를 수가 없지. 자 그럼 염기 2자리로 암호를 만든다. 그럼 이걸 AA라고 할 수 있잖아. AT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ATGC 경우수 4가지. 여기도 또 4가지지. 확률할 때 4 곱하기 3이 아니고 4 곱하기 4잖아. 또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몇 가지 암호가? 16가지 만들어지지. 20개 중에 4개를 못 불러오잖아. 다 지정할 수 없으니까 또 안 돼. 그래서 적어도 암호가 몇 자릿수는 돼야 된다? 3자릿수는 돼야지. 여기에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몇 가지 나와? 64가지나 나오니까 20개를 부르고도 남지. 그러면 1학교에서 이런 것도 물어봐. 왜 4개는 안 되는지. 4개는 되긴 되는데 이미 64개나 되잖아. 3개만으로도.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3가지가 된 거야. 되게 신기하잖아. 우리 몸이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은. 그래서 3가지다. 그러면 자 이거 이해했으면 대답해볼까? 트리플렛 코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암호는 64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코동도 몇 종류야? 얘가 64가지면 얘도 상호적인 거니까 얘도 64종류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 설명한 거 정리해볼까? DNA 구성하는 염기는 4종류. 아미노산은 20종류다. 그러면 부호는 최소 20개가 돼야 돼요. 근데 유전 부호가 1개로 만들어지면 다 지정 안 돼. 2개로 만들어져도 16개 조합밖에 안 돼서 다 지정 안 돼. 그래서 3개여야 64개의 부호가 만들어지니까 최소 20개보다 많아서 다 지정할 수 있다. 오른쪽에 요거 너 발로 세워볼까? 유전 부호는 4종류 염기가 몇 개씩? 3개씩 짝을 이루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거 서술형 적을
때 이런 말을 저번에 깔끔하게 잘 적어줬어요. 네 종류 연기가 세 글자를 이루면 무슨 네 가지가 된다. 자, 뒷장 넘어갈게. 자, 우리 뒷장은 다 했던 말들이야. 바로바로 정리해보자. 전사가 뭐죠? 어디니까 정보가? 이거 참 많이 오나 보네. 대답 별로 안 하고. DNA에 있던 정보가 뭘로 바뀌어?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그림 자세히 보면 DNA 이중 나선 가닥 풀리고 있지? 그리고 이 전사의 사용된 가닥을 무슨 가닥이라 한다고? 주형 가닥. 자, 요 주형 가닥의 상호적 연기로 하나씩 만들어져 나오고 있지. 하나씩 상호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 RNA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복사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합성되고 있네. 합성되는 건 일종의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커지고 있으니까 동화작용이지. 이거는 물질 대사지.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니까 지금 RNA 합성 효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1번에 채워볼까? RNA는 뭐가 없다? 타이민이 없고 대신 유라실이 있으니까 아데닌의 상호적인 연기는 유라실이 된다. 자, 그럼 밑에 OX RNA 연기성을 알면 원래 DNA 연기성을 유추할 수 있다 없다? DNA 거 보고 RNA 적을 수 있으면 RNA 거 보고 원래 거 뭔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고 자 밑에 DNA의 부호는 코드 트리플 코드 RNA의 부호는 코돈. 자 만약에 DNA 연기가 GCA다 그러면 코도는 뭐라고 하면 돼? C, G, T가 아니고 U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코돈도 결국 DNA의 상호적인 거니까 얘도 역시 네 종류가 있고 전사는 해간에서 일어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번역. RNA에서 뭘로 전달? 리보솜이야 단백질이야? 단백질로 전달된다. 자, 이 그림 다 설명했고요. 우리 그림 오른쪽에 잠깐만 보면 자, 여기 전사에 사용된 가닥 있지? 요거 GC로 시작하니까 얘는 CGU로 시작을 하지? 그다음에 요거 염기 3개 합쳐서 성냥기수화 또는 얘는 리포돈 얘가 얘를 불러와야 되는데 얘가 얘를 불러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전사하는 가닥을 안 알려줘. 여기 A 가닥, B 가닥 적혀 있을 거야.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찾을 수 없어. 이거 보고 알잖아. CGU가 그 말은 얘가 G, C 이게 T니까 A 보고 이렇게 적은 걸 거 아니야. GC로 시작하는 걸 찾아서 아 얘가 전사에 사용된 거구나. 그걸로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반대로 찾기. 자 밑에 발로 채울까? 1번. DNA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 즉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자 그럼 전사했고 자 동그라미 3번에 RNA 이동. 핵 속에서 전사된 RNA 이제 어디로 나올까? 핵 밖에 어디? 세포 질로 나와서 누구랑 결합해? 정연아 누구랑 결합해? 리보솜과 결합한다. 동그라미 3번에 세포질로 나와 리보솜과 결합한다. 그렇게 해서 단백질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결론 DNA는 뭐를 거쳐? RNA 거쳐 뭘로 전달된다? 단백질로 전달된다. 자 이 한 문장을 6글자로 줄여보세요. 아까 쌤이 현대폰 나온다 했잖아. 생명 별표 찾잖아. 중심 원리. 왜 중심이냐면 DNA가 중심에 있었고 중심에서부터 나와서 단백질 빠져나가니까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이제 나온다고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돈이 지정한 아미노산 이거 생각해보자. 코돈표가 이거 진짜 과학자들이 탁 올려서 만든 표인데 유유유가 페닐알라닌 이게 뭐냐면 유유유라는 코돈을 보면 리보솜이 얘를 갖고 온다라는 거를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TAA가 얘를 불러오고 얘는 얘를 불러오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 과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해가지고 이런 연결들은 항상 얘를 부르더라. 이런 연결들은 얘를 부르더라. 라고 해서 트리플렛 코드표가 있어. 우리는 코드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2번 바꿔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코드표가 또 따로 있어요. 코드표로 지금 해석하는 거야. 이런 코드 나왔을 때 뭐를 지정하는지 1이 아니라 진짜 아미노산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럼 여기 UUU가 오면 페닐알라닌을 지정하고 UCU가 오면 리보솜의 세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고 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코도는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한다. 즉 1대1 대응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UUU라는 코돈이 왔는데 리보솜이 페닐 알라닌을 가지고 오면서 다른 아미노산을 가지고 올 수 있어? 반드시 하나의 명령어,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해야 돼. 자, 근데 멘트도 두 개야. 먼저 코돈 아까 몇 종류? 64. 아미노산은 몇 종류? 20종류. 그러면 얘도 얘를 지정하고 얘도 얘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 여러 개가 얘를 지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얘들아, 쌤 말을 잘 들어봐. 하나의 코돈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 아니야? 안 되잖아.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해야지. 맞지? 근데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코돈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되잖아. 말장난하기 쉽잖아. 잘 읽어봐야 돼. 알겠죠? 얘를 지정하는 코돈이 여러 개라는 거지 한 코돈이 여러 개를 지정할 수는 없어요. 얘가 여러 개를 지정하면 리보솜이 뭐가 또 헷갈릴 거 아니야. 한 개만 지정해야지. 자, 그리고 코돈이 일반적으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 아미노산 갖고 온다면 뭐 해야 돼? 결합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계속 결합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결합 시작해. 시작을 알리는 게시 코돈이 있고 이제 그런 결합해. 끝을 알리는 종결 코돈이 있는데 AUG가 게시 코돈이야. AUG가 오면 리보솜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라는 거네? 라고 해석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네? 라고 생각해. 게시 코돈. 자, 근데 UGA, UAA, UGA가 오잖아? 그러면 출처 원래 지정 아미노산이 없대. 그럼 리보솜 할 일이 없잖아. 말하는 거야? 끝내라는 거야. 이건 종결 코돈이야. 근데 이거는 생투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통과에서는 학교에서 알려주면 외우고 안 알려주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면 돼. 우아 그잖아. 맞지? 우아 그는 지정 코돈 없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자, 코돈은 64종류가 있다고 했지? 근데 지금 종결 코돈 몇 종류? 3종류. 쟤는 아미노산을 지정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몇 종류가 있다라고 해야 돼? 61종류가 있겠지? 저거 우아를 못 외우더라도 3개 있다라는 건 일단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거 지정하는 코돈 61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묻고 그냥 좀 평이하게 볼 수 있잖아. 모든 코돈은 반드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종결 코돈은 지정 안 한다. 알겠죠? 안 하는 게 3개 있다. 자, 그래서 5번은 게시에서 시작되어 종결에서 끝납니다. 갈로의 게시. 그다음에 종결.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볼까? 1번 코돈 CGU가 왔다. 뭘 적어야 돼? CGU 빨리 적어봐. 중간에 여기 뭐라고 적어? 아르지닌 라고 적고 GGU가 왔다. GGU 오른쪽 밑에 뭐라고 해? 글리신각고라는 거지? 글리신각고라는 명령어. UAU 타이레놀 아니고 타이로신 가지고라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너희가 처음부터 다 해볼까? 요 3단계 다 해보세요. DNA 염기설부터 아미노산 배열 순서까지. 자, 일단 문제 풀 때 무조건 끊고 시작해요, 얘들아. 3개씩 무조건 끊어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끊고 3개씩 끊어. 그리고 밑에 RNA 적어보자. 종훈아 AAA가 왔다. 뭐라고 해야 돼? TTT 적으면 안 되고 UUU. 호영아, 그 다음에 GCT 보면 CGA. 동윤아 CGG 보면 GCC. 준혁아, 그 다음에 GAA 보면 CUU. 민서 CCA 보면 GGU. 뒤에도 적어볼래? 얘들아. UCU. CCC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돈 다 갖고 왔어. 전사했어요. 어디에서? 핵에서. 복사 떴어. 이제 뭐 해야 돼? 핵밖에 나와서 뭐 해야 돼? 번역해야지. 어디서 나온다고?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자, 그럼 이제 리보솜 해석을 해야지. CG 있으니까 유유? 뭘 갖고 와? 꼬동표 보고 너희 대답하면 돼. 외우는 게 아니고. 2개만 적어보자. 유유유는 뭘 갖고 오죠? 페닐, 알라닌을 갖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CG에 보면은 아미노산 셔틀이 뭘 갖고 오겠어? 아르진이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결합 해야 돼? 펩타이드 결합 일어납니다. 자, 이제 다 적었다 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귀찮으니까 다 적었다 치면 몇 개의 아미노산을 너희가 적어야 돼?
몇 개를 적었어야 했을까? 아미노산은 총 몇 개? 8개 적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코돈이 몇 개였습니까? 코돈이 24개야? 8개야? 그럼 코돈이 24개야? 8개야? 코돈은 얘가 하나의 코돈이야. 한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 시작 1대1을 했잖아. 코돈은 8개지. 8개의 코돈이 있었으니까 8개의 아미노산 시작한 거야. 코돈 개수 8개. 염기 개수로는요, 염기 3개가 하나의 코돈이니까 염기가 24개지. 맞지? 코돈은 무조건 3개씩 묶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실전 문제, 기출 문제야. 기억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저는 40교 분석. 기억 가닥으로 RNA 만들어봐. 뭐라고 해야 돼? UG 아니 위에 거. 예. 위에 거. 기억. 주원아 제일 처음 뭐라고 말해야 돼? AUG. TH 보고 말해야지. AUG. 그 다음에 CAT는 GUA. 뒤에 AAG, UG. 그리고 지금 이 학교는 정확하게 지금 게시코돈도 표한 거지? AUG? 게시코돈이잖아. 아주 게시코돈 빨리 찾는 방법은 탁을 봐야 돼. 탁 나오면 또 바로 게시코돈 시작됩니다. AUG. 나중에 빨리 봐야 되거든. 자, 어쨌든 아미노산 몇 개다? 4개다 이러면 틀려요. 이게 뭐야? 5가잖아, 5가. 5가, 그럼 지정 코돈이? 그러니까 지정 아미노산이 없다고. 블록이 없어. 그래서 얘는 3개야. 이 학교는 종교 코드는 알려줬다는 거지. 외웠어야 되는 거지. 펩타이드 결합수 몇 개? 그 사이 결합은 몇 개? 2개가 됩니다. 학교에서 종교 코드 언급했으면 외우지 않더라도 위에 종별 코드 지정하는 거 없어요. 뭐 까놓고 저 있을 거야. 너희가 지정 없네?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런 말을 아예 안 하시면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여기 남은 부분 조금만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문제 풀려서 정리할게요. 자, 우리 61쪽 5번. 자, DNA에서 RNA로 바뀌는 거 전사라고 했죠. A는 전사, B가 번역이 된다. 6번 DNA에서 RNA 만들어지는 거 전사라고 한다. 자, 7번 RNA에서 3개 연속된 연기. RNA 거는 뭐라고 해? 코드야, 코돈이야? 코돈. 8번에 이거 읽어봐. 이거 O야, X. 반대로 적혀있는 거 아니야? 타이밍 대신 유라실이 들어가야지. 맞지? 그래서 X. 자, 9번에 기억과 니은 뭐라고 하는지. 기억, DNA 거는 뭐라고 한다? 코드. 근데 그냥 코드 적으면 안 되고 트리플렛 코드. 밑에 니은은 RNA 거니까 코돈. 자, 2번에 가에 이렇게 서요. 가는 CCA랑 상호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GG T. 자, 근데 나를 적으려면 위쪽과 아래쪽 중에 뭐가 전사에 사용된 걸 찾아야 되잖아. 첫 번째 거 봐봐. RNA가 CGU로 시작했지. 그러면 GCA를 보고 CGU 적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진짜 전사에 사용된 거다? 아래쪽이겠지. 아래쪽 딱 체크해놓고 뭐 별표 몇 표시해놔. 뭐가 전사에 사용된 건지. 그거 보고 바로 밑에 거 ATA를 보고 상호적으로 적어야 되네. 뭐라고 해야 돼? TAT가 아니고 T 없잖아. UA, U가 됩니다. UA. 이거 예세 쌤이 빨리 가져가려고 해서 뒤에 문제 몇 개 풀어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럼 숙제는 요 64쪽부터 해가지고 77쪽까지. 출연 60. 다해서 77. 테스트 지도 47번만 여기 47쪽만. 공부해서 봅니다. 다음 주에 국가 테스트 있으니까 공부해서 오면 돼요.